19강이 내용이 쉽지가 않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라왔냐? 1번부터 9번 문장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심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1번? 그래서 1번을 주제문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하나 뽑자면 1번 문장? 순서별 문제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별표 2개 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별표 2개 치고. fortune 하면은 뭐 운명이란 뜻이 있죠. 운명이란 뜻이 있고 행운이란 뜻이 있는데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미스라는 단어를 일단 잘 알아야 되는데 3번 형광펜 치고 보면 수능이나 3, 6,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거든. 일단 첫 번째 뜻으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근거 없는 믿음이란 뜻. 근거 없는 믿음. 그러니까 근거 없는데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근거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는 신화 있죠.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은 거. 그런 신화라는 뜻이 있다. 신화. 그 다음에 같은 줄에 나오는 complementary는 뜻이 뭐냐? 보완. 그쵸. 상호보완적인. 1번 문장 보면은 그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운명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게 강화가 된답니다. 무엇에 의해서 강화가 되냐면은 상호 보완적인 코즈믹 하면 원래 우주의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별표 단어로 15번 보면은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이란 뜻이 있다. 상호 보완적인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신화에 의해서 강화가 된답니다. 근데 이 신화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거든. 일반적인 힘에 대한 뭔 말인지 모르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읽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거든. 이러한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신화라는 게 나타난답니다. 그러한 영화에서. 근데 어떠한 영화냐면 인디아나 존스나 뭐 템플 오브 더 둠이라는 영화에서 그리고 이야기에서 여기서 앤드레 사이로는 그쵸?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그러한 것들이죠. 근데 어떠한 것들이냐면은 가정된 저주에 대한 것들이죠. 오래전에 죽은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과 같은 3번부터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거든. 이 SS라고 생각하면 된다. 1번 문장을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구체적인 진술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투탕카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일반적인 티피컬 혹은 전형적인 거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전형이냐면 어떻게 그 저주의 미신이라는 게 생기는지에 대한 전형이랍니다. 그러니까 투탕카멘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저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 수가 있나 본데 그 툼브 묘지라는 게 덕의 원형은 디그다. 과거 형태가 덕이고 과거 분사 형태가 덕. 디그 덕. 그 묘지가 파헤쳐졌을 때 1922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연이 있었답니다. 근데 언제 있었냐면은 barrier 하면은 원래는 매장하다 시체 매장하다 할 때 매장이라는 뜻이 있거든. 매장 방. 그러니까 투탕카멘이라는 이집트의 왕이 묻혀져 있을 테니까는 그냥 일반적인 무덤이 아니라 방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한마디로 묘실. 그 묘에 있는 방. 묘실을 오프닝 여는 데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지연이 있었대. 이집트의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데 그게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지연이 됐나봐. 원래 그날 열었어야 됐는데. 오버 젤러스 하면은 별표 단어 16번 지나치게 열성적인 기자가 이야기를 썼죠. 근데 어떠한 이야기인지 saying 스토리 소식해주죠. 이 얘기하는 이야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지연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썼냐 기자가. 디스커버리 발견 때문이라고 due to 발견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의 발견이야? 고대 이집트의 인스크립션? 그쵸? 비문 그 막 돌 같은 데 새겨져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고대 이집트의 비문의 발견 때문
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썼던 거죠. 근데 이 비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레이더 컬스 하면 그냥 여기에서는 의역해라. 저주하다라는. 저주하는 비문이죠. 뭐를 저주하는 거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모든 사람이야? 그 묘비에 들어가는 어떠한 사람에게든 저주를 하는 고대 이집트의 비문의 발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투탕카멘의 그 묘비를 파헤치고 있었는데 예측하지 못하게 지연이 됐잖아. 일정과는 다르게. 근데 이 기자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바로 저주 때문이다. 어떠한 묘비에 써져 있었는데, 비문의 인스크립션에 써져 있었는데 그 묘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주에 걸린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5개월 후에 한 명 있잖아. 그 리더 중에 한 명이, 탐사대 리더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뭐냐면은 롤드라는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이 실제로 죽은 거죠, 갑자기. 그리고 그 이야기 있죠.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확고하게 단단히 established, 지금 얘 수동태다. 확립이 된 거죠. 대중들의 마음에. 그러한 기사를 보고서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역시 저주가 사실이라고 믿게 된 거죠. In fact 연결어. 사실 노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어떤 그러한 비문도 발견이 되지 않았었거든. 과거 완료 수동태 보이죠? had been found. 너네가 아까 그 시제표에서 썼었던 어떠한 그러한 비문도 발견이 된 적이 없거든. 그리고 모든 다른 탐사대의 구성원들이 누구를 포함하여서 도우주 후 뭐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을 포함하냐? 더 퍼스트니까 최초의 사람을 포함해서 메인 챔버면은 주실인가 본데? 그러니까 진짜 그 시체가 누워있는 메인 방인가 봐. 그 메인 방에 진입했던 최초의 사람을 포함하여서 실제로 어때? 탐사대의 모든 구성원들은 오래 살았거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답니다. 길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죠. 되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다 읽고 나니까 1번 문장에서 운명에 대한 개인적인 근거 없는 믿음은 뭘까? 개인화된,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 같냐? 무덤에 들어간 사람. 그쵸?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죽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되냐? 구체적으로 몇 번 문장에 나오냐? 6번. 그 리더가 죽은 거, 탐사대 리더가 죽은 거, 로드라는 사람이 죽은 거, 그거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근거 없는 믿음이잖아. 이 사람이 죽은 게 무엇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상호 보완하는 초월적인, 여기에서 근거 없는 믿음은 또 뭐야? 투탕카멘이 저주를 내렸다는 그 이야기에 의해서 강화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냥 개인적인 그 리더가 죽은 게 투탕카멘이 저주를 내렸다는 그러한 근거 없는 믿음에 의해서 강화되는 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되니? 그럼 앞에서 얘기한 얘는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뽑은데 어떻게 표시해야지 좀 쉬울까요? Personalized Myth of Fortune은 6번 문장을 보 6번 문장. 얘 구체적인 사례를 6번 문장으로 보면 되겠네. 뒤에서 얘기하는 Complementary Cosmic Myth는 몇 번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냐? 뭐가 조금 이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초자연적인 믿음이냐? 몇 번 문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냐? 5번이지 5번. 저주를 내렸다는 투탕카멘이. 되냐? 5번 문장으로 보면 되겠네. 구체적인 사례를. 되냐? 여기까지만, 이렇게까지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이게 주제제목 요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순서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어떻게 순서별 문제로 나올 것 같냐면 6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얘랑 이렇게 연결지어서 ABC 순서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주라고 언급됐으니까는 어가 나오고 두 번째 언급된 거는 더 붙어서 나온 거 정관사. 여기에 연결시켜서 순서별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어려워.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아닌데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인데 이게 오늘 하는 지문 중에 가장 어렵거든. 여기다 일단 적어라. 내용 어려움. 내용이 엄청 어렵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인덕션이 뜻이 뭐였냐? 그때 그쵸 귀납법이었죠. 귀납법. 연역법은 뭐야? 대조되는 게? 디덕션. 얘는 연역법.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내용 문제로 출제될 확률은 매우 적기는 하거든. 일단은 이 내용을 알려면은 귀납법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밑에다 한번 정리해보자. 귀납법을 이해해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 인덕션, 귀납법.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 일단 뭐를 하는 거야? 그쵸. 경험하거나 관찰한 다음에 그걸 일반화시켜서 이론으로 만드는 걸 귀납법이라고 하잖아. 결국에는 경험이나 관찰은 그럼 언제 하는 거야? 시간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거든.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건 어느 시점이냐? 미래를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있냐?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야? 과거나 현재의 이거를 지금 잘 따라와야 된다. 경험과 관찰을 뭐 하는 거야? 일반화하거나 혹은 이론화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귀납법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찰을 해가 엊그제 떴거든. 그리고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거든. 해가 관찰 1, 2, 3이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뭐라고 이제 귀결할 수 있는 거야? 일반화를 해가 매일 뜨는구나. 이렇게 일반화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한다. 되냐? 즉 과거나 현재의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해서 이걸 일반화 이론화해서 미래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귀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걸 안다는 전제 하에 적었냐? 이 지문이 어려워. 진짜 내가 가끔씩 스톡하다가 한 두세 번의 EBS 강의를 찾아보거든? 그러한 강의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강사로서 공감이 됐습니다. 일단 얘들아 1번 문장에서 풋부터 심플리스트는 무슨 어떤 괄호를 묶어야 되냐? 근데 세모 괄호? 왜? 풋이 여기서는 뭐야 지금? 과거 분사 형태인 거를 알아야 된다. PP 형태다 지금. 그러면 얘를 원래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쵸? as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at its simplest니까 그것의 가장 간단한 형태잖아. 최상급이니까. 가장 간단한 형태로 언급이 되면 뭐뭐 하면이니까는 부사절 접속사 뭐 넣는 게 가장 그치? if.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였겠냐? 그치? is죠? 주절의 주어인 the problem of induction. 그 다음에 is 풋이죠. 되냐? 그래서 지금 if는 사라지고 is는 주절의 주어니까 똑같으니까 사라지죠. is는 being으로 바뀌어서 지금 풋만 남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가장 간단한 형태로 언급이 되면은 잘 따라와라. 귀납법의 문제가 있나 봐. 귀납법의 문제는 can be boiled down to 무엇으로 좀 귀결될 수가 있대? 문제로. 근데 어떠한 문제야?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문제로 귀결이 될 수가 있답니다. 어디에 있어서? 자연의 일관성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귀납법의 문제가 뭐라는 거야? 자연을 유니포미티? 일관성 있다고 보는 게 문제인가 봐. 그러니까 과거에 현재에 우리가 자연을 관찰했다고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문제인가 본데? 봐봐. 만약에 자연이라는 게 얘는 형용사죠? 획일적이고 규칙적이잖아. 그것의
이치가 지칭하는 건 자연의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규칙적이라면 그러면 사건 있죠. 근데 어떠한 사건이냐면 관찰이 됐죠. 과거랑 현재는. 되냐? 관찰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은 확실한 가이드가 되겠죠. 뭐에 있어서? 관찰되지 않은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관찰되지 않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되냐?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해가 어제도 떴고 엊그제도 떴고 오늘도 떴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부터도 관찰되지 않은 그 과거나 그리고 현재, 미래에 나타날 것도 당연히 해가 뜰 거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자연은 규칙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지만 있잖아, 유일한 근거 있죠. 믿는 것에 대한. 근데 뭐를 믿는 거냐면 자연이 획일적이라는 것에 대한 획일적이라고 믿는 유일한 근거가 뭐야? 관찰된 사건이잖아. 과거나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 계속해서 똑같을 거라고 믿는 근거는 우리가 과거에 현재에 관찰한 그 사건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봤던 해가 뜨는 그 예시다. 해가 뜨는 건 해가 뜨는 것을 계속해서 과거랑 현재에 관찰하니까는 미래에도 뜰 거라는 게 바로 근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근거는 과거랑 현재인 거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봐봐, 4번 문장. 여기서부터 더 어려워지거든. 하지만 to be precise, 좀 더 정확해지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는 오직 뭐만 카운트 인정해야 되는 거야? 관찰된 사건만 인정해야 돼.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를 뺐냐? 3번 문장이랑은 다르게 과거는 뺐죠. 현재에 있는 이벤트, 관찰된 이벤트만 인정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특히 언제? 주장 있죠. 과거에 대한 주장이라는 게 또한 이게 그냥 추측에 기반한 거잖아. 가정에. 무엇에 대한? 그 획일된 작동에 대한 가정에 기반한 거잖아. 자연에 대한. 예를 들면 기억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자연이 획일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라는 거야?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제랑 엊그제랑 해가 떴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기억에 기반한 거잖아.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면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그 과거는 없애고 현재에 있는 사건만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하다는 거야, 이 사람은. 뭔 말인지 이해 절대 못할 거다, 지금. 5번. 우리는 그러니까 it seems, 얘 삽입절이죠. 삽입절. 우리는 그러니까 뭐처럼 보여?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go beyond, 관찰된 이벤트를 beyond는 어딘가를 넘어서는 거다.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 뜻이야? 우리가 관찰된 이벤트만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에는. 관찰된 이벤트를 넘어설 수 없어. 사건을 모하지 않은 채로는 이 조건이 없잖아? 그럼 우리는 본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떠한 조건이 없이는 가정하지 않은 채로는 본 것만 믿어야 된다는 거다. 직역하면 우리는 관찰된 이벤트, 사건을 넘어갈 수 없다. 즉, 봐봐. observed, 관찰된 이게 이벤트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관찰한 거 이것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야. 넘어서서. 그러니까 즉, 본 것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조건, 뭐 하지 않으면? 가정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근데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가정하지 않은 채로는 관찰된 이벤트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게 뭐야? 모를까봐 대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 즉, 뭐를 증명해야 돼? 관찰되지 않은 부분 있잖아. 세계에 대한 관찰되지 않은 부분이 뭐야? 작동한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일부로서. 우리가 관찰하는 일부로서. 이렇게 가정하지 못하잖아.
관찰되지 않은 세계가, 즉 과거나 미래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못해.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본 것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6번 봐봐. 그러므로 믿는 거 있잖아. 근데 뭐라고 믿는 거야? 빌리빙의 동사는 어디 있냐? 이즈죠, 이즈. 근데 뭐라고 믿는 거냐면은 해가 아마도 내일 뜨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은, 그러니까 봐봐. 개 엄격하게 해보자.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어떻지 않아? 그래, 있을 만한 일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왜 그래? 결론 있죠. 어떠한 결론이냐면 그것이 내일 떠야만 한다는 그 결론이라는 것은 inexorably 별표 단어, 불가피하게 과거의 관찰로부터 왔는데, 과거는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고 믿을 만한 게 아니니까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일은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어렵죠? 일단 토픽을 한번 꺼내보도록 합시다. 토픽을 꺼내면 일단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귀납법에 뭐야? 그쵸? 귀납법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귀납법의 문제점이 뭐야? 자연을? 그쵸? 자연이 일관됐다고 믿다는 거야.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 일단 읽어봐. 시간 지금 37분이거든? 5분 정도 줄 테니까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해봐. 100%는 아니어도 괜찮아. 70%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뭔 말 하는지? 이게 주제 제목 요지로 나올 문제는 거의 희박하거든? 왜냐면 선생님들도 분명 어렵게 느낄 거기 때문에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굳이 출제를 한다면은 3번이랑 6번 문장에 있는 이 but이랑 therefore이라는 연결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아니면은 구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문도 많은데 굳이 이 어려운 지문을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출제하진 않으실 거거든? 되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귀납법을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 귀납법이라는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화하는 사회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 경험을 했던 것을 일반화시켜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내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5월에 계속해서 내가 3년 동안 사는데 벚꽃이 폈어. 재작년에도 폈고 작년 5월에도 폈고 올해 5월에도 일단은 5월 지냈다고 생각하자. 폈거든? 그러니까는 내년 5월에는 벚꽃이 핀다고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내년 5월에도 벚꽃이 피겠구나 하고 자연을 예로 들고 있으니까. 되냐? 그러니까 자연이 일관적이고 규칙적이라고 믿는 거잖아. 계속 벚꽃이 피는 경험을 통해서 5월에. 되냐? 그럼 사건 있죠. 그 관찰된 과거와 현재의 벚꽃이 피는 사건은 확실한 기준이 되잖아.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관찰되지 않은 과거,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5월, 그리고 현재, 미래의 5월이 확실한 지표가 되죠. 왜냐면 자연이 규칙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정 시기가 되면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5월에 벚꽃이 필 거라는 그 근거가 뭐야? 관찰된 사건이거든. 과거와 현재의 5월에 내가 봤던 관찰된 그 벚꽃이 피는 사건 때문에 미래에도 피고 과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자연은 일관적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냐? 근데 우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자. 우리는 관찰된 사건, 내가 본 것만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과거에 대한 주장 있죠. 과거에 벚꽃이 폈다는 그 주장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어? 가정. 획일적인 자연의 법칙의 가정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연이 일관적이라는 가정, 즉 기억. 그러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과거는 빼야 된다는 거야. 현재만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과거는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거니까. 되냐? 그러니까 5번은 어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본 이벤트를 넘어설 수 없지. 우리가 본 것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본 것만. 되냐? 과거는 기억에 의존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그 관찰된 이벤트만 믿어야 돼? 가정하지 않으면 조건이야. 근데 뭐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가정하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본 것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가정이 뭐야? 세계에서 관찰되지 않은 그 부분도 작동할 거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찰한 것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관찰한 일부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때? 벚꽃이 내년 5월에는 피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논리적이지 않진 않아. 즉 말이 된다는 거야. 되냐? 왜냐면은 5월에 꽃이 필 거라는 그 결론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온 건데 과거는 믿으면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뭔 말인지 되냐? 여기까지 합시다. 3번. 이 지문도 이야기에 그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순서나 문서보로 출제될 확률이 있다. 순서나 문서. 아까 2번 지문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월하거든. 2001년 6월에 내가 여행하고 있는 동안 어디에서 여행하고 있었냐면 백컨트리 하면 오지죠. 칼슨 싱크의 그 오지 서부를 여행하고 있는 동안 나는 set out 들어섰답니다. 들어서다 set out. 어디에 들어섰냐면은 unimproved 비포장 도로에 들어섰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도로냐면은 명확히 marked 표시가 되어 있거든. 수동태인 거 조심하고.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냐면 더 디롬 아틀라스 오브 네바다. 네바다의 그 아틀라스가 지도죠, 지도. 지도에 명확히 표시가 된 비포장 도로에 들어섰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그 비포장 도로로 이 사람이 들어섰죠. 근데 갑자기 무엇을 넘어서서? 커널 하면은 뜻이 뭐냐? 수로? 작은 수로를 넘어서서. 근데 이 수로라는 것도 어때? also showed 나와 있거든. 지도에 나와 있는데 그 도로 있죠. 내가 여행하고 있던 도로가 갑자기 끝나버렸답니다. 지도에는 분명히 도로가 나와 있었는데 도로가 그냥 끊겨버린 거죠. 분사구문이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된다. 믿지 못하면서. 믿지 못한 채로 나는 북쪽을 바라봤죠. 뭐를 통해서? 잡초와 덤불을 통해서.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없었답니다. 도로에 대한. 그러니까 얘를 조금 이미지화 해보면 차를 타고 이 사람이 있는데 분명 지도에는 길이 있었거든. 커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 흐르는 거잖아. 이 물 흐르는 거랑 앞에 덤불이랑 풀이 있었나 보지? 이 앞쪽에 원래는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도로가 끊겨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타고 왔던 도로가 끊겨 있는 거야. 지도에는 분명히 있는데. 되냐? 연결어 옛. 하지만 거기에는 그것이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그 지도에는.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까? 그쵸? 로드죠. 그 도로. 도로 지도에는 있거든. 근데 현실에는 지금 없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것은 remind의 지금 명사 형태다. reminder 상기시키는 것이죠. 근데 뭐를 상기시키는 거냐면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that은 뭐냐? 뒤에 구조 보면은 뒤에 문장 완전히 불완전해. 주어 있어? 주어 뭔데? disclaimers 동사는 are 되냐? 그럼 얘 대 뭔 거 같아? 뒤에 문장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are 푸시네. 얘도 수동태 형태네. 아까 BPP
풋은 보통 타동사니까는 that 뒤는 문장 어떤 거야? 완전한 거니까 that은 여기서 뭐겠어? reminder that이니까 동격이겠죠. 동격. 되냐? 이것은 상기시키는 것이었답니다. 근데 뭐를 상기시키는 거냐면 얘 별표단으로 나올 거야 아마. 면책사항이죠. 면책사항 혹은 면책조항. 그러니까 책임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을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 안 줘도 돼? 아니 얘들아 예습 해왔니? 나 혼자 수업하는 느낌이야. 이해하고 있니? 알았어 자습할래 그냥? 면책조항이라는 건 예를 들어 니네가 이 학원에 들어올 때 면책조항이라고 내가 만약에 면책조항을 내세운다면 1번 너네 성적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게 면책조항이 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되냐? 이것이 뭐를 상기시켰냐면 그 지도를 맵메이커 얘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는 토픽이다. 지도에 대해서도 되게 토픽이 자주 출제되거든. 맵메이커는 지도 제작자야. 지도 제작자의 상품에 대한 면책조항. 그러니까 지도 제작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조항이 그러니까 얘 구두점을 알아야 돼. 대시로 부연 설명해 주잖아. 그게 뭐냐면은 정보거든. 이 아틀라스 지도의 정보가 어떻다는 거야? was? 올바르다는 거야. 얘도 단어 외웠죠. 어디까지 올바라? 퍼블리셔 출판업자의 최선의 지시까지만. 즉 니네가 외운 단어는 뭐냐? 무엇이 알고 있는 한 이렇게 되는 거죠. 출판업자가 알고 있는 한 옳다는 거야. 이 지도의 정보라는 게. 근데 시간이 언제야? 출판 당시. 출판업자의 최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선이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동사죠. was에 걸리는 was correct 변할 수도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이러한 면책조항이라는 게 뭐했어? put 있었거든. 놓여 있었거든. 거기에 충분한 이유로. 되냐? 그러니까 내가 샀을 당시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없어진 건가? 여튼 지나갑시다. 아니 구조는 파악돼. 5번 문장? 파악되냐? 주절의 주어는 뭐야? 그럼 질문해볼게. 주절의 주어는 뭐야? 디스죠. 주절의 동사는 is고 대세 걸리는 주어는 disclaimers고 여기에 걸리는 동사는 are인 거고 이렇게 끝나는 거고 굳이 따지면 이 대시는 그냥 부연 설명이니까 없어도 되는 거고. 뭔 말인지 되냐? 구조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구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 내가 선생님이면은 얘 뭘로 바꿔? 얼풋을? 그쵸? 이즈풋으로 바꾸거나 혹은 풋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응? 면책 조항이라는 것은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건데 마치 능동적으로 두는 것처럼. 이러면은 깜짝같이 모르겠죠. 항상 동사 형태를 잘 봐야 된다. 주어 잘 찾아서. 디스포인트가 주어고 동사는 뭐냐? 오투죠? 이번엔 분사구문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간 거죠.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이러한 포인트, 점이라는 게 coupled with 하면은 무엇과 결부돼요? 무엇과 결부된 거야? 사실과 결부돼요. 근데 어떠한 사실이냐면 역시나 동격의 대시겠죠? 보통 동격의 대시랑 같이 쓰이는 팩트잖아. 대부분의 지도 제작자들이 만들어서 넣는다는 거죠. 무엇을? 가끔씩 인텐셔널로 바꾸면 된다. 의도적인 에러를 넣는다는 사실과 결부되어서 그러니까 출판할 때 지도에 나와 있는 거랑 현재가 바뀔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어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에러를 넣는다는 거야. 이러한 지적이 뭐해? 만들죠. 메이크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근데 뒤에는 목적격 보어. 원은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우리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조심하도록 만들죠.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지도에 대해서. 근데 왜 일부러 오류를 넣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이러한 그 오류라는 건 어쨌든 역시 계속 수동태 넣어지죠. 지도에 뭐로써?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잖아. 어떠한 카페 같은 데 가면 특징이나 함정으로서. 근데 이러한 특징이나 함정이라는 게 뭐해?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 뒤쪽에
풀어브 왼쪽에 뭐 붙어도 돼? to 붙여도 되죠? 지도 제작자가 증명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특징이나 함정이죠. 그들의 주장을. 근데 언제? 그들이 카피라이트 바이올레이터, 저작권 침해자를 법정으로 데려갈 때. 되냐? 무슨 말인지 되니? 어우, 예습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비전 프라자가 있지, 네이버 지도에. 근데 내가 지도 만드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책자를 생각해. 책자. 내가 이화 지도를 만드는 사람인데 누가 내 거 카피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 비전 프라자의 건물을 없앤 거야, 지도에. 일부러 없앴어요. 누구나 다 아는 지도인데. 근데 앞에 있는 경민이가 내 지도를 컨버해서 신경민 지도를 만든 거지. 근데 봤더니 비전 프라자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걔 빠져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신경민 고소? 너 왜 비전 프라자 안 넣었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근데 이건 그 반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긴 하지. 없는 도로를 지도에 넣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반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PT 동사 원형이죠. 가엾게 여겨라. 가엾게 여겨라. 그 poor 불쌍한 plagiarizer 표절자. 신경민 표절자를 지도에. 근데 이 지도가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거든. 뭐를 갖고?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없는데 있다고 했잖아. 지금 없는 도로를 있다고 일부러 그려 넣은 거야. 왜? 누가 카피할까봐 일부러 그게 특징으로 만들어서 소송 걸 때 쓰려고. 뭔 말인지 돼? 하객고 옆에 사실은 스타벅스가 없거든. 근데 내 지도에는 스타벅스를 그려 넣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누가 카피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소송 갈 때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다. 그는 그러니까 여기서 희는 누구야? 설명을 해야 되죠. 희는 누구냐 뒤에 보면. 그쵸? 표절자죠, 표절자. 그러니까 뭐를 설명해야 돼? In the world, 세상에나. 그가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설명해야지. 근데 어떠한 것을?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똑같이 묘사해놨잖아. 표절해가지고. 되냐? 혹은 오직 하나의 다른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을. 그게 구체적으로 뭐야? 지도에만 있는 거거든. 너무 중요하죠. 후즈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죠. 그 지도 제작자가 고소한 그 지도에만 있는 거거든.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지도 제작자의 지도에만 있는 장소인데 어떻게 네가 그거를 똑같이 카피했냐는 거야. 현실 세계는 없는 건데. 뭔 말인지 되죠?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도에 의도적인 오류가 들어갔다는 거잖아. 왜 지도에 일부러 오류를 넣는 거야? 7번. 그쵸? 이거는 사실 이거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이 도우즈 에럴스는 6번 문장에 나오는 어떠한 에러를 얘기하냐? 그쵸? occasional, intentional errors. 여기에서 또 뽑아가지고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으로 고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데 고3 되면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5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be subject to 있잖아. 얘가 무엇무엇에 영향을 받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얘 의역하면 변화한다죠. 변화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즉 변화한다. (4번)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지문. 4번 지문 보면은 (1번) 문장 한번 봐봐. 수렵 채집인들과는 달리니까 unlike는 언제 쓰이는 애냐?
그쵸? 대조하고 싶을 때 수렵 채집인들과는 달리 수렵 채집인들 뭐 하는 애들이야? 헌터? 사냥해서 개들 과일 따먹고 사는 애들이죠. 정착하지 않고 막 이리저리 다니는 애들. 수렵 채집인들과는 대조적으로 패스토럴리스트, 유목민이죠. 유목민들은 잉여 식품을 축적을 하죠. 잉여 식량을 축적을 하죠. 얼라우 에이토 부정사죠. 이런 거 살려서 주관식 암기해라. 뭐 하면서? 그들의 사회가 더 많은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만드는 거죠. 뭐보다? 수렵 채집인의 무리보다. 되냐? 얘들아, 수렵 채집인들은 잉여 생산물 있을까? 잉여 식품? 없겠죠. 돌아다니면서 배고프면 사냥해서 과일 따먹고 돌아다니는 애들인데. 근데 유목민들은 가축을 몰고 다니는 애들을 유목민이라고 하거든. 소나 양 같은 애들. 얘네는 잉여 식량이 있겠죠. 가축 몰고 다니니까. 5번. 또한 마르트 구별이 되는 사회적 모두 있어? 이니퀄리티? 불평등 있죠. 얘들아, 사회적 불평등은 언제부터 나타나? 잉여 생산물이 있을 때부터 나타나니까 당연히 또한 사회적 불평등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무엇에 기반해? 크기에 기반하죠. 개인이 갖고 있는 헐드, 가축의 무리다. 무리의 사이즈에 기반한 구별되는 마르트 두드러진 사회적 불평등도 있죠. 누구에게? 유목민들에게는. 되냐? 일부 앤스로폴로지스트 누구요?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해? 동물을 갖고 있는 게 뭐를 나타낸다는 거야? 불완전한 형태의 부를 나타낸다는 거야. 동물 갖고 있는 게 왜 불완전한 거야? 이유가 뭐야? 한 헐더는 그 가축 무리를 모는 사람이니까는 가축 소유주가 언급했듯이 동물을 소유한다는 거는 뭐에 비유하고 있어? like는 비유할 때 나오는 표현이잖아. unlike랑은 반대로 뭐에 비유하고 있냐? 그쵸? 가축 소유하고 있는 건 바람과 같은 거거든. 왜? 가끔씩 그것이 어때? 동물이 오기도 하는데 가끔씩은 풀 뜯어먹다가 안 오기도 하니까 바람과 같다는 거야. 이해하고 있니? 나만 웃기지 진짜. 그 자연 재난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야? 에피데믹.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했잖아.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severe, 심각한 가뭄 같은 재해가 스트라이크, 들이닥치잖아. 그럼 부유한 가축 소유주는 어떻게 되겠어? 전염병이나 갑자기 막 가뭄 생기면 뭐라고 가정돼? 고통받는다고 가정되잖아. 큰 손실을. 그쵸? 전염병 들고 갑자기 가뭄 들어서 동물들 물 못 마시면 그거 다 없어 죽을 거 아니야 걔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게 어떠한 손실이냐? 사회적 불평등이 유지가 될 수 없는. 되냐? 젠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돼? 서치 되시죠? 이건 제대로 해왔네. 소댓 구문이랑 똑같다. 소댓 구문이랑 똑같아. 해석은 되냐? 부유한 가축 소유주는 고통받는다고 가정이 된다. 너무나 큰 손실에. 얘 대신 접속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게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딱 주관식으로 나오기 좋은 문장인데. 지금부터 뽑아줄까? 주관식 나옵니다. 주관식. 서치 that을 활용하여서 장문화라고 나오겠죠. 5번 문장 but 하지만 실제로 맞아 얘들아. 가축이 되게 바람과 같은 거고 사회적 불균형 불평등이라는 게 유지될 수 없냐 실제로? 아니다. 뒤에 끝까지 읽어보면 5번 문장에서 주저를 주어보냐. 소셜로지스트 그의 연구에서 콧마치 패스토럴리스트 콧마치라는 무슨 부족인지 유목민에 대한 연구에서 근데 얘네가 어디에 있어? 그쵸 남중앙 유럽에 있는데 사회학자인 다니엘이 뭐를 발견했어? 그 재해 같은 거가 와이프 아웃 완전히 없애다. 외워야 된다 이거. 단어 리스트에도 왜 안 나오지? 얘 수능에 나오는 수능 선택지에 나올 만한 단어인데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거야. 그 불평등을 동물의 부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없앨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런 거야? 직접 인형이죠. 제날이라는 게 before 별표 단어 일어나다 일어나거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한테 unlike는 둘 다에게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각각에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꽤나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효과를 갖는다는 거겠죠. 되냐? 이 사람이 설명하듯이 가난한 사람 있잖아. 그의 무리의 절반을 잃은 가난한 사람은 빈번하게 finds, 알지? 동사, 대표 동사. 그것이 감소된다는 걸 알게 되죠. 되냐? find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식으로 쓰이는 거다. 여기서 이시제칭하는 건 뭐겠어? 그의 heard, 그의 가축 무리가 감소된 걸 알게 되는 거죠. 구조, 사이즈까지. 근데 어떠한 사이즈까지?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한 사이즈까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우리 계속해서 이화역시 문법에 나왔던 거. 뒤에 문장 완전하죠? 근데 반면에 좀 부유한 사람 있잖아. 근데 이 사람도 그의 무리의 가축 무리의 절반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은 빈번하게 어때? 남겨질 것이라는 거죠. 충분한 동물을 갖고. 근데 이게 어떠한 동물이야? 재건할 동물이죠. 그 무리를 without great difficulty, 큰 어려움도 없이. 되냐? 그러니까 막 양 3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랑 1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랑 절반이 줄었다고 하면 얘는 고작 1.5마리 남는데 얘는 50마리 남은 거잖아. 그게 어떻게든 번식시키면 되는데 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요? 6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진술로는 5번이고 5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뭐냐? 7번이죠. 7번. 그러니까 5번이랑 7번을 치면 되겠네. 증서서 나가. 우리는 가자. 갈게요. 18번에 1번.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 이제부터는 뭐 얼른 합시다 우리. 20분 남았는데 4개 충분히 끝낼 수 있어. 조심해. 얘들아 1번이랑 9번 중에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뭐냐?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냐? 문 좀 열어놓고 가봐. 더워. 몇 번? 1번? 1번이죠. 1번. 1번의 주제문이라고 해서 칼 리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리학의 창시자래. 그쵸? 이 사실 18강 같은 경우에는 인일여고가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 안 나올 법한데 넣었다는 건 뭐다?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꼼꼼히 공부해야 된다. 이게 얘들아 너네 그 수능 특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가 뭐냐면 주절의 주어와 동사를 잘 확인해라. 동사를 잘 확인할 거. 선생님이 주어를 바꿀까 동사를 바꿀까 인간들아? 동사를 바꾸겠죠. 동사 시제 형태를 시험 본 이유가 있거든. 동사 형태 있죠. 이거 형태가 시제표의 형태 중 하나여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동사를 선생님들이 뭘로 바꿔버려? 동사의 ing로 그냥 바꿔버리면 얘 동사야? 얘 동사 아니다. 얘는 분사 아니면 동명사잖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되거든. 이렇게 일단 써놔. 어떻게 출제하실지는 내가 뒤에 보면서 뒤에 그 지문 강의하면서 알려줄게. 일단은 이 단어를 조금 알고 가야 되는데 founder 뜻이 뭐냐? founder 설립자, 창시자죠. 얘 동사 형태는 뭐야? 창립하다. found. 과거 형태는
founded, founded죠. 그럼 뭐랑 헷갈리면 안 돼? find, found. 어이없게도 이런 거 가끔씩 출제하시거든. found는 설립하다, 뭐 창시하다. find는 뭐 쓰지 않아도 찾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라. 얘는 지금 위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 리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절만? 독일의 지리학자. 지리, 땅의 형태, 지리학자거든? 근데 이거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는 게 좋거든?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 것 같냐? 그치? 이지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 되냐? 독일의 그 지리학자거든? 근데 누구와 함께?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함께. 우리 보통 얘도 그냥 외워, 형태. think A 투부정사, A를 투부정사로 생각하다거든? 근데 be thought to be, 이 대표 동사에서 수동태 형태 외워서 익숙하죠? 얼라우려 동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될까, 형태를? 이 사람이 뭐라고 여겨져?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함께 하나로 여겨진답니다. 창시자 중에 하나로. 현대 지리학의. 그는 몇 년도에 태어났냐? 79년. 근데 가족이 뭐였어?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네. 원래 똑똑했네. 그 대학 수준에서 그는 뭐를 선택했어?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레드죠. 레드. 역사도 그리고 지리학에 대해서도 널리 책을 읽었네. read 자체에 책을 읽다라는 뜻이 있다. 역사와 지리학에 대해서 널리 읽은 거죠. 1814년에 리턴은 어느 대학에 들어갔냐? 고틴전 대학? 독일의 대학이겠죠. 그리고 뭐를 공부했어? 지리학 계속. 역사. 페데고지는 뭐야? 교육학이죠. 니네가 뭔지 모를까봐 더 사이언스 오브 티칭인데 사이언스가 과학이 아니라 학문이란 뜻이 있는 거 꼭 갖고 가라. 수능에 출제되는 어휘야. 사이언스를 무조건 과학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교수학문이죠. 즉 피직스는 뭐냐? 물리학, 케미스트리, 화학, 미네랄로지. 얘 왜였냐? 광물학 그리고 보타니. 이게 안 나올 것 같죠? 수능에 나와요. 보타니, 식물학 같은 거. 그 순서별, 문장삽입 같은 데 나오는 단어거든. 그냥 천재네. 거의 모든 방면에 두루두루 공부했네. 1818년에 리터가 수동태 임명이 되었죠. 뭐로? 역사 교수. 지리학을 창시한 사람인데 역사 교수를 일했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엄청난데? Subsequently, 그 이후에 최초의, 그냥 직역할게, 뭐 자리 지리학에 대한 최초의 자리가 독일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는 뭐를 받았어? 임명받았죠. 지리학 프로페서십, 교수직위로 임명받았죠. 베를린 대학에서. 그러니까 6번 문장에서 나오는 이때쯤에 지리학이라는 게 거의 이제 정식적으로 학문으로 인정을 받았던 때인가 봐. 그러니까는 지리학에서의 최초의 자리가 독일에서 만들어졌을 때겠지. 지리학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학문적으로 확립되는 시기. 그는 founded, 나오네. 베를린의 Geographical Society를 만들었죠. 지리학 관련한 무슨 학회인가 보지? 1828년에? 꼭 이럴 때만 올리죠. 시리 부를 때는 반응 안 하다가. 그는 지리학회를, 지리학 디파트먼트, 학과를 재직했죠. 몇 년 동안이나 했냐? 베를린 대학에서. 장난 아닌데? 1859년에 그는 그의 마지막 숨을 쉬었답니다. 동격이야. 1859년이 어떠한 해인지 설명해 주는 거다. 어떠한 해야? 험버트 어떠한 사람이었어? 1번 문장에 나오는 친구죠. 같이 지리학을 이제 설립한 창립자잖아. 이 사람도 또한 그때 expired? 죽은 해. 같이 죽었네. 그쵸? 그냥 이 정도만, 이 2번 형광펜으로 쳐줄 테니까 그 부분만 문법적으로 조심하면 될 것 같아. 6번 문장에 was given. 수동태 형태가 익숙할 거라고 믿는다. 우리 대표 동사에서 수동태 형태 많이 외웠기 때문에. 5번 문장에 was appointed as, be considered as, 이 형태로 연결시켜서 외우면 되겠죠? 1번 문장에
be allowed to 부정사 형태랑 연결시켜서 be thought to 부정사 형태 되냐? 그 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6번 문장에 뭐가 나와? 문법적 포인트로? 가정법 뭐야? 과거 완료죠. 이것도 우리 시험 봤었다. 니네 안 나올 때. 봤냐? 봤냐 정타검리? 봤냐 경민아? 안 봤어? 그럼 보면 되겠네 주말에. 6번 문장에 if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돼? 수비죠. 되냐?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걸 알 수 있는 게 if 나온 다음에 had pp 형태죠. 그 다음에 주절에는 뭐 있어? would have pp 형태. 낼 게 이거밖에 없겠죠 사실. 그 다음에 and 뒤쪽으로도 어때? would have been. 가정법의 지식이랑 아까 우리가 썼던 그 시제를 연결시켜서 잘 한번 형태를 기억해봐. 되냐? 그거를 보면서 이것도 여기 별표 2개. 가정법 과거 완료. 공부해왔네? 1번 문장에 있는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놓고 수프를 대접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 손님들한테? 이게 사실 악어고기야. 그러니까 손님 중에 몇 명이 뛰쳐나가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악어고기였어? 송아지 고기였죠. 되냐? 같이 한번 보면은 윌리엄 버클랜드라는 사람, 이 사람 어떠한 사람이야? 브리티시니까 이번엔 국가가 어디냐? 영국이다. 브리티시. 지올로지는 지질학자. 응? 헷갈리지? 지질학자. 그 흙에 대한 성분 연구하는 사람인가? 지질학자였고 펠리온톨로지스트. 고생물학자. 지질학자이자 고생물학자였는데 한 번은 저녁 파티를 열었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믿는다 알 거라고. 엔위치니까는 뒤에 문장 완전하죠. 그냥 얘 살려서 해석하면 돼. 그 파티에서 맛있지만 이례적인 수프가 제공이 되었거든. 분명히 선생님 at which랑 which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나오면 니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는 얘 직역하면은 원래 뭐 도전하다 이의를 제기하던데 그의 게스트들에게 강하게 그러니까 질문한 거죠. 의역하면 name은 동사, 이름을 대라고. chief 주요한 재료를. 하지만 넌 어떤 누구도 정확하게 추측하지 못했죠. 그들은 horrified, 겁에 질렸죠. 알고 나서. 뭐라고 알고 나서? 런이 배우다가 아니라 알다. 그들이 먹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remains, 뭐를? 그쵸? 잔에 남은 부위. 얘가 유적이란 뜻도 있는 거 알죠? 그 악어의 남은 부위를 먹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근데 이게 어떠한 악어야? 이 버클랜드라는 애가 dissected? 그쵸? have 했던 보이죠? 과거 완료 시제 언제 써? 과거보다 더 과거 얘 지금 기준 시점 뭘로 봐야 될까? 그쵸? 얘로 보자 그냥 우리 얘를 기준 시점으로 봤을 때 그들이 겁먹은 것보다 언제야? 그거를 해부한 게? 더 과거니까 had 플러스 dissected 되냐? 그날 일찍 해부했던 악어거든. 이게 학익여고 2학년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had를 뭘로 바꿔? has 이렇게 바꿔서 출제된 적이 있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시제 유의해서 봐라. 2명이나 3명 정도가 be obliged to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빠르게 exit 나갈 수밖에 없었죠. 방으로부터. 역겹다고 생각하니까 뭐 토하러 가는 거겠죠. 한번 봐봐. 상상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라고 이 버클랜드라는 사람이 말했죠.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인용일 때 큰 따옴표잖아. 이 사람이 직접 말한. 버클랜드 said나 said 버클랜드나 얘는 그냥 선택적으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 거. 6번 한번 해석해봐.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해석 told 말했다면 뭐라고 말했다면 굳이 따지면 이거죠. tell A, B 그것이 뭐라고 말했다면 turtle 거북이나 bird nest 새둥지
수프라고 말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영국에서는 고급 요리 종류인 거야. 되냐? 말했다면 그들은 뭐 했을 텐데? pronounced? 말하다. 원래 발음하다잖아. 말했을 텐데 그 pronounced도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식으로 쓰이나 봐. 구조를 보니까. 그것이 뛰어나다고 말했을 텐데. 그리고 그들의 다이제스천, 소화라는 게 non the worse, 직역하면은 더 나빠질 것도 없었을 텐데. 즉, 얘 너네 단어는 여전한이라고 외웠죠? 여전했을 텐데. 잘 먹다가 그게 악어 고기라고 하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니? 한 명 있죠. 남아있던 게스트 중에 한 명이 대담히 물었죠. if부터 무슨 과로? 네모. 그 수프가 실제로 시제 보이죠? had been made,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죠. 그 have한 악어로부터. 얘는 기준 시점을 뭘로 보면 돼? 채용 문장은? ventured. 과거 시제보다 더 감히 대담하게 물어보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역시나 과거 완료 시제. 얘도 니네 어려울 거거든? 봐봐. 그냥 간단하게 듣고 보면 되는데 얘 as잖아.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as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거든? as를 그냥 얘를 굳이 이름을 붙이면 유사 관계대명사라 그래.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역할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유사 관계대명사.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굿. 꽤나 좋은. 캐프는 뭐야? 어린 송아지의 머리인 거죠, 실제로는. 근데 그게 어떠한 머리야? 코로넷 하면은 보석 왕관이거든? 보석 왕관을 써본 적이 있는 그만큼이나 좋은 송아지의 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급 요리 재료인가 보죠? 되냐? 역시나 직접 인용 뒤쪽으로 동사부터 나왔죠? 버클랜드가 대답했답니다. 미소를 지은 채로. 되냐? 여기에선 시제만 조심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거든? 시제나 뭐 문장 삽입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법 완료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1번 문장 보면은 직역해볼게. 겨울의 한중간이잖아. 즉 한겨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폴이라는 사람이 시제 조심해라. had been driving. 운전해서 가고 있었죠. 주변을 몇 주 동안 뭐를 가지고? 얘를 그냥 형용사로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바구니 가득 찬 오래된 옷을 가진 채로. 근데 뭐 가려고 이 사람 이거 갖고 다니는 거야? 조금 냅두고 가려고. 어디에? 지역 체러티 해석? 자선단체. 그러니까 원래 기부하려던 건데 계속 까먹고 몇 주 동안 그걸 갖고 다녔나 봐. 어떠한 이유에서 비록 그가 운전하고 가긴 했죠. 패스트는 전치사다. 무엇을 지나? 컬렉션 포인트, 수집 지점을 지나서 운전하고 갔긴 했거든 매일. 근데 그는 계속해서 뭐 했어? 보여? 동명사? forget to 부정사. 멈춰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잊어버렸답니다. 되냐? 멈췄던 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멈춰야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to stop을 뭘로 바꾸면 안 돼? stop? 핑. 피 하나 더 붙여야 되나? 자신이 없는데? 하나인가? 이건가? 이건 거 같죠? 계속 갑시다. 3번. 어느 날 밤에 모함에 그의 시프트 교대 근무가 끝난 미드나잇 자정에 밤 12시에 폴이 집으로 운전해 가고 있었거든. 시내를 통해서 지나서. 근데 길거리는 디절티드, 기억나죠? 디절티드 아일랜드, 버려진 섬, 무인도. 인적이 없었죠. 디절티드. 누구를 빼고는 한 남성을 빼고는. 근데 어떠한 남성이냐?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걸어가고 있죠. with, 우리가 좋아하는 뭐시요? with 분사구문이죠. 뒤에 목적어 with her arms crossed. 담요 하나만이 thrown, 던져져 있죠. 어디에? 얇은 면 셔츠 위쪽에. 뭐 하려고? 말도 오브
얘도 중요한 단어인데 물리치기 위해서 쓴 추위를 되냐? 이 부분이 분명 그 문법 문제로 출제되겠죠. 항상 이 부분이 나오니까 with her arms crossed에서 crossed가 항상 출제되니까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면 된다. with는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질문해 볼게. 이 한 남성이 지금 뭐 입고 있냐? 옷은 셔츠 하나 입고 있어. 거기에 뭐 들어오고 있는 거야? 담요 하나 들어오고 있는 거야. 개 추운데. 풀은 뭐 꺼냈냐? 코트 꺼내고 다운 베스트 꺼내고 그 다음에 장갑도 꺼냈죠. 그 더미 밖으로 뒷좌석에 있는 뭐 하려고? 줄 것이죠. 누구에게? 그 남성에게. 그리고 뭐 한 후에 라운드어바웃 하면은 우회로죠. 여기는 내가 사실 이해가 안 돼. 운전 안 해서. 우회로를 운전한 후에 우회로의 코스 경로를 운전한 후에 그래서 또 뭐 했어? 그러고 모든 일방 도로를 통과한 후에 그러니까 뭐 많이 삥삥 돌았다고 얘기하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얘들아 구조적으로 이 엔드를 사이로는 뭐가 병렬되는 거야?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내가 지금 빨간색 친 엔드 오른쪽에 있는 커우트 업이랑 왼쪽에 있는 풀드가 지금 병렬되는 거죠. 그리고 뭐 했어? 마침내 그를 캐치업 위드 따라잡았죠. 여기서 힘은 누구냐? 4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man이죠. 되냐? 지층 추론 문제로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다. 뛰어나왔죠. 차 밖으로 뛰어나와서 그 옷을 가진 채로 폴은 뛰어갔죠. 힘 그에게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그것들이 맞기를 바래요. 데이가 지칭하는 건 아까 꺼냈던 그 코트, 다운베스트, 글럽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폴은 여전히 스마일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스마일이냐면 퍼지는 스마일이죠. 그 남자의 얼굴에. 그리고 고마워했죠. 그는 폴에게 고마워했대요. 되냐? 폴은 서둘러서 그의 따뜻한 차로 돌아갔죠.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또한 여기서 히는 누구야? 누구시오? 폴이죠. 젠장. 여기서 히는 폴? 폴이 또한 미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문장에서 미소 지은 사람이 누구야? 맨이잖아. 그러니까 8번 문장에서 또한 웃음 짓고 있는 건 폴인 거죠. 되냐? 그리고 a lot more thankful. 훨씬 더 고마워했죠. 모든 것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모든 것이냐면 그가 spare 나누어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답니다. 되냐? 여기서 히는 누구냐? 폴. 지칭 추론으로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들아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어때? 캐칭 어때? 당연히 틀리겠죠. 여기 등위 접속사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이랑 왼쪽 형태 똑같아야 되니까. 하나만 더 하고 집에 갑시다. 결국에는 이 스티픈 스메일이라는 사람이 필드상을 받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야? 6번 문장에 뭐라고 나와? 뭐가 되게 unusual, 아까 이례적인이라는 뜻이 이례적인 조합이죠. 뭐와 뭐의 이례적인 조합이야? 수학적 성취, 필드상 받았어. 근데 심지어 정치적 활동도 한다고. 이게 포인트야. 1번 영광 괜찮아. 이게 이러한 일에서 조금 관심을 받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어거스트면은 8월이죠. 8월 16일에 1966년에 36살에 나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그 수학자인 스티픈 스메일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도착했어? 모스코?
모스크바에 도착했죠. 필즈상을 받으려고. 어디에서? 국제 수학자 컨그레스 하면 원래 의회잖아. 회의. 대회에서. 되냐? 천재인가 본데? 스메일이라는 사람은 얻었답니다. 이 상을. 분사구문이죠. 근데 종종 이 상이 뭐라고 묘사되냐?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묘사가 되거든. 근데 이 상 어떻게 받았어? 프로파운드, 심오하고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었죠. 어디에? 더 높은 디멘셔널 토폴로지. 그쵸, 의상수학. higher dimensional 그냥 써놓고 외워. 고차원의 위상수학. 위상수학에 대한 서브젝트, 주제에 심오하고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었거든. 그러니까 스메일이라는 사람이 이 위상수학을 한 단계 더 높여줬나 봐. 뭔가 연구를 통해서. 되냐? 나오면 문법으로밖에 거의 출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부분 조심해라.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모가로를 묶은 게 실질적으로 수식해주는 건 뭐야? 그쵸? 얘다. 일반적으로 거의 흥미가 없어. 필즈 메달 니네 잘 모르잖아. 필즈상에 거의 흥미가 없거든. 어디 밖에서는 upper level 고급 수준의 수학 커뮤니티 그 외에 밖에서는 그러니까 얘네 빼고는 필드상에 거의 흥미가 없거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만 1966년에 스메일의 그 이동이 어디로 이동했어? 모스코로 이동했잖아. 이 사람 상 받으려고. 맞죠? 1번 문장에 따르면 이게 시도를 좌절시켰거든. 근데 어떠한 시도야? serve A with B. A에게 B를 발부하다. 그에게 congressional subpoena 읽기도 힘들죠. 의회에 소환장을 발부하는 시도를 좌절시켰거든. 그러니까 소환장이라는 건 그거야. 야, 너 좀 나와봐. 너 좀 의심스러운데? 하고 스메일에게 메일을 보냈거든. 너 소환하라고. 근데 갈 수 없었잖아, 스메일이. 왜냐면 그 모스코 가느라 러시아. 5번 문장. 같은 날에 그쵸? 필드 상의 세레모니 그 시상식에 같은 날에 하우스 커미티 하면은 얘 그냥 고유명사 취급하자. 원래는 하원위원회거든. 미국은 상원이랑 하원으로 나뉘어 국회의원이. 근데 하원위원회인데 여하튼 하원위원회에서도 뭐에 대한 하원위원회야? 미국인이 아닌 활동에 대한 하원위원회가 얘 고유명사를 해석 안 해도 된다. 청문회를 시작했거든. 나와서 사람 불러서 질문하는 거. 어디에서? 워싱턴에서 조사 좀 하려고. 급진적인 엔티월 전쟁 싫어하는 거죠. 반전 프로테스트 시위를 조사하려고 워싱턴에서 청문회를 시작했거든.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한 시위였던 거야 사실? 스마일과 다른 사람에 의한 그러한 시위였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이 얘 스마일 불러서 조금 따져보려고 했다고. 너 왜 전쟁 안 된다고 해?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 이례적인 조합 있죠. 수학적 성취와 정치 활동이라는 수학도 계좌라는데 정치 활동까지 하잖아. 이러한 이례적인 조합이 프로파일 인지도를 상승시킨 거죠. 디미뉴어티브 왜소한 수학자에 대한. 이 사람이 되게 왜소하게 생겼나 보죠.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 뭐를 갖고 있어? 디스팅티브? 그쵸. 특별하고 독특하고 높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 되냐? 이런 외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이 더 인지도 있게 만든 거죠. 10일 후에 스메일이 심지어 이 사람 뭐 했어? 계획하지 않은 모스코 기자회견까지 열었네. 이 사람은 강단 엄청난 사람인데 또 인위치 또 나오죠.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살려서 해석하면 그 기자회견에서 그가 누구를 비판해? 역시나 미국의 개입을 비판했네. 되냐?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리고 뭐 했어? 비교한 거죠. 그것을 소비에트의 헝가리 침공에 비교한 거죠.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네. 미국 니네 왜 베트남 전쟁 참가하냐? 어?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깨어있고 수학적으로도 특출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